사회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르면 여름부터요. 법인차는 연두색으로 이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서인데 관련 소식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인 상황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인 차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고가의 슈퍼카들이 법인 차량 비율이 굉장히 높고 예. 이게 탈세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 국내에 운행 중인 슈퍼카 4,200여 대 중에 75% 이상인 3,200여 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지금 오우. 법인 등록 차량으로 파악이 됐고요. 예. 3억 넘는 고가의 슈퍼카 브랜드 차량 80%가 법인 차량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1억 넘어가는 차도 70% 이상이 법인 차량이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너 일가가 사실상 업무용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법인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입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류비 같은 것들을 법인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걸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꼼수 혜택을 막으려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연두색 번호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법인 등록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서 일종의 명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니까 사적인 이용이 좀 억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법인 렌터카는 하허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뭐 관용차라든가 민간 리스 차량 이런 데 이 초록색 번호판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런 디자인이 네네. 적용이 네네네. 되게 되는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제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행 이후에 등록하는 지금 법인차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연간 15만 대의 어떤 신규 법인 등록 차량이 이 초록 번호판을 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걸 교체를 하게 하지는 않고 오. 교체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유롭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바꾸는 것이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인차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운행 장부를 굉장히 국세청 자체에서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이런 법인차 사용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두색 번호판을 단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예. 연두색 번호판이 나 이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업의 대표다라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그럴 어떤 수도 있겠네요. 신분이나 계급 또 하나의 그런 과시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용과 동일하게 노란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관리 감독이 같이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슈퍼카가 업무용으로 굳이 사용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예 말은 슈퍼카 맞죠. 자체를 이 법인 등록 차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예.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포착된 중국 풍선을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에 대해서 기상관 측에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에선 정찰용으로 좀 의심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상황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기상관측용 그렇게 얘기를 민간 하죠. 비행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나름의 이유로 정찰용이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풍선 그 위치가 6만 피트 상공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민간 항로보다 훨씬 위고요. 또 저렇게 생겼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 경로가 외부에서 또 조종이 가능하고 아. 내부에 다량의 정찰 장비가 탑재된 걸로 봐서는 이 정찰 기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이게 발견된 게 이제 현지 1일 몬태나주 상공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몬태나주는 미국 3개 이 핵미사일 경납고 중에 한 곳이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군사 시설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동 경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정찰 풍선이 뭐 최신 기구가 아니고요. 냉전 시대부터 이 민간 기구를 위장해서 서로의 진영을 탐지하는 그런 네네. 역할로 많이 쓰였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정찰 기구로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그렇지만 보자마자 격출하진 않았어요. 뭐 표면상으로는 이 잔해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지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상공의 미 비행선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격추 시기를 좀 조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격추 소식이 들렸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한 발로 격추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잔해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격추를 했으니까 그럼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중국에서 아주 강한 항의가 있었겠네요. 명백하게 지금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불가항력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미국 영공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고 좀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 주기를 계속 주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지금 격추를 한 것은 명백하게 이제 과잉 대응한 것이고 또 국제 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관련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쿨버스 세대랑 맞먹을 정도로 사이즈가 좀 크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크기가 크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들키는 게 목적 아니었냐 이런 좀 해석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현재 보유한 기술력으로 이런 구시대적인 어떤 무기를 그 기구를 파악을 못할 리가 없죠. 아마 그러니까요. 중국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포착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배경이나 이유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작년 11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로 관계가 예.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 국방장관의 이 방중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도 미국이 여전히 어떤 반도체 같은 어떤 핵심 기술이라든가 예. 대만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하게 이렇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찰 자산도 보유하고 관계 개선을 하지만 이 고삐를 계속 늦추지는 않겠다. 본인이 계속 끌려가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중국이 자책골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S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에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이죠. 그래미 어워즈. 야,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 3개 부문을 봐야 됩니다. 네. 베스트 뮤직비디오 그리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어. 이 두 가지는 BTS 앨범이고요. 또 하나는요. 세계적인 그룹이죠. 콜드플레이어의 9집 앨범에 있는 마이 유니버스에 예. BTS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미 정책상 이 상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포함된 BTS 역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를 품에 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방탄소년단이 앞서 글로벌 히트곡이 다이너마이트, 버터로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아쉽게도 그때 그래미상을 받지 못했었죠. 네, 사실 그 전에는 아예 후보조차 오른 적 없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성과인데 과거에 조수미 씨가 받은 적은 있지만 이 K-팝 그룹은 한 번도 이 시상 무대조차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사실 BTS는 그동안 빌보드, MTV,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다 석권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그래미입니다. 이걸 받게 된다면 그랜드슬램,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찍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안지정 기자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대가 워낙 쟁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2 이야기입니다. 황민호 군과 박건우 씨의 이 데스매치 무대가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안진영 기자는 예상했었습니까? 저는 좀 예상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 박건우 씨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10살짜리 꼬맹이가 자기를 먼저 지목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무려 24살 차이입니다. 띠동갑도 두 바퀴를 도는데 거기서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 분당 최고 시청률 23%인데 와닿지 않으시죠? 이 방송이 되는 동안에 한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됐는데 그때 같이 본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치열한 무대가 계속 이어졌는데 예. 특히 현역부 막내죠. 송민준 씨와 우승부의 리더 안성준 씨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접 감상해 보시죠.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객기는 부리지만 오기도 부리지만 사랑은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자, 지금 보면은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송민준 씨가
역대 최고의 마스터드 극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성 씨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현역부 막내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우승부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한과 흥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예. 진성 마스터가 향후 이 트로트계에서 대들보가 될 것 같다고 송민중 군을 칭찬을 했고 실제로 이 진성 씨를 보면서 그동안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예. 진성 씨의 멘트를 듣고 송민중 씨가 울컥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오디션 강자 출신이죠. 박세욱 씨와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길병민 씨와의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두 분은 과거에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분과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칠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상처는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이제 1대1 데스매치 마무리되고 예. 최종 25명이 본선 3차에 진출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저희 또 뭐를 재밌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25명 남았잖아요. 본선 3차전은 2개의 무대로 진행됩니다. 팀 미션이고 또 하나는 대장전, 에이스끼리 맞붙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25명이 남았으니까는 5팀으로 나눠서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난 방송에서는 총 5명의 탑5가 공개됐는데 이들이 나머지 팀을 꾸려서 그들끼리 맞붙는 경연이 진행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안 기자가 보기에는 주목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현재 일단 박서진 씨를 꺾고 올라온 안성훈 씨, 그 외에 또 이제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또 자존심을 높이고 있는 김용필 씨, 그리고 끊임없는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학부의 2명, 박지현과 최수호, 이들을 저는 새로운 신성으로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